자,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식을 조금 식이 표현법을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식 형태는 그냥 풀어서 쓰는 형태고요. 뭐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. 1번형. 두 번째 식은 형태는 뭐가 보이면서 인수가 이렇게 보여서 쓰는 폼이라고. 인수가 이렇게 보여서 쓰는 폼이야. 뭐 제곱이 있을 수도 있겠지. x-알파의 제곱 이렇게 쓰는 형태고, 세 번째 이 조립제법의 형태는 몇 차식으로? 1차식으로 쓰는 형태에 뭐가 나올 수 있다? 거듭제곱의 형태가 요렇게 식을 적을 수도 있다 이거지.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. 여기 있는 문자는 뭐 표현상의 문제니까 요러한 식의 표현법도 있긴 있더라 이 말이야. 알겠니?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이긴 한데 요러한 형태도 있다 이거지. 뭐 그 전 단계 뭐 요런 것도 있어요. 뭐 그 전 단계는 뭐 x-알파의 제곱 qx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. 됐어요?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, 이거 말고는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,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. a x-1 x-2 x-3 플러스 b x-1 x-2 c x-1 플러스 d 어떤 느낌인지가 판단이 돼야 돼요. 왜 이렇게 정리하겠냐 이거지.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x-1, x-2, x-3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. 알겠니? 됐죠? 자, 오른쪽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. 2번 3차를 2차로 나누었을 때 이거를 구하시오.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단 아마도 내준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? 1차 이하가 되겠지. 이 문제 나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. 됐지? 3차를 2차로 나누었어요. 목숨 몇 차야? 목숨 무조건 1차가 되겠고,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도 1차가 되겠네. 그러면 3차를 2차 곱하기 1차로 나누는 것은 아주 쉽다 이거야. 몫이 1차인 것은 아주 쉬워요.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하다. 2차인 것까지는 충분하다. 그러면 1차인데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? 당연히 x겠지.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 없어? 좌변에 1차항이 보이지? 1차가 없잖아 지금. 0x 우변도 0x가 돼야 되지. 플러스 2로 결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. 지금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은 3차를 2차 곱하기 1차로 정리하는 건 쉽다.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여기를 뭐라 말할 거냐면 요런 정도의 느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때려서 맞출 수 있다. 때려 맞춘다는 것은 식에 대한 구성을 이해를 하고 정리해서 풀었다 이 말이야. 정리를 하지 않고 눈팅으로 풀었다 이렇게 되겠죠. 어디까지는 충분하냐면 4차를 2차 곱하기 2차까지는 가능합니다. 4차를 2차로 나눈 목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요거로 한번 해보세요. 너희들도 해보세요. 4차가 2차로 나누면 몫이 2차일 텐데 나머지는 x-3이래요.
뭐 할 거라고? 정식을 잘 관찰하면서 때려 맞출 거야. 삼십팔 오. 오케이 찾았어 나. 자 보이는 것부터 찾는 거야. 상수항이 먼저 보이지. 상수항 보이고 나면 1차항이 이제 보일 수도 있어. 2차항이 없으니까 2차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. 오케이 나는 찾았어. 보고 베끼지 말고 네가 해봐. 했어? 우 잘했어.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지. 얘기했습니다. 4차 2차 나오면 우린 요 정도는 할 수 있다. 쉽게 할 수 있다.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? 됐어요? 선생님 아까 이런 말도 있었니? 얘를 찾을 때 이게 있는 게 편해 없는 게 편해? 없는 게 편하다 했지. 그렇지? 요놈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를 먼저 정리하고 풀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됐어요? 다음은 자, 이 문제 봅시다. 자,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소리는 아니야. 자, 목적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.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야. f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입니다. 그러면 나머지 정리 써먹을 수 있다겠지. 두 번째 fx를 x-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6입니다. 그러지? 1차로 나눠서 나머지 정리 써먹을 수 있어요. 질문은 fx를 2차로 나눴어요. 근데 2차가 x 플러스 2도 있고 x-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어요. 여기까지 됩니까? 됐어요? 그런데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겠니? 1차 이하가 되겠지. 그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 놓고 대입하고 풀면 a 구하고 b 구하고 연립방정 풀 수 있겠지. 여기까지 됩니까? 근데 선생님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. 거의 같은 방법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. 지금 이걸로 연습할 거고 요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.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4입니다. 자, 선생님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걸 쓰는 거야. 다음에 연습되면 굳이 이거 안 쓰고 몫이 또 있으니까 1번, 2번으로 적을 거야. 연습이 되면 굳이 이거 안 쓰고 우리는 마지막 문장 하나로만 질문할 수가 있어요. 잘 봐. 질문을 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3이 있고요.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수 있겠지. 아무것도 한 거 없어. 이 위에 있는 것을 몫을 q1, q2로 적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그냥 이런 걸 나누려고 하고 몫을 q3, x를 적었어. 몫이 몇 차식이야? 1차겠지. 자, 얘를 적을 때 위에 있는 요식하고 요식 중에 하나를 이용할 겁니다. 위에 있는 놈 요식으로 이용할 거야. 그러면 얘를 몫이 1차식인데 x 플러스 2라는 놈을 이용할 거야. 당연히 1차의 일반형이니 몫이 뭔지 모르겠지. a 뒤에는 뭐가 붙일 수 있어? 뒤에 뭐라 붙일 수 있어? 뒤에 뭐라 붙일 수 있어?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누면 4가 되잖아. 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었다 이거지. 내가 지금 1차식을 적을 때 지금 요놈을 적을 때 ax 플러스 p라도 적을 수도 있지만 a 다시 x 플러스 2 플러스 p 다시로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. 답이 달라지는 거야. a는 똑같겠지만 p가 답이 달라지는 거지 표현법은 상관 없다 이 말이 되겠지. 그러면 위에를 보면서 밑에를 보면서 이 4가 있으니까 이제 문자가 몇 개밖에 안 나타나. 하나밖에 안 나타나겠지.
그러면 요놈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? F3만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6 해서 A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지.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? 이해했어? 그러면 힘들게 조금 이 문제는 덜 힘들어. 요 생각을 하면서 적어야 돼. 그럼 다음 문제는 확실하게 태가 많이 납니다. 얘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것도 일일이 적어줄 건데, 자, 이 연습되면 너희들은 연습되면 요거를 안 적는다 했어.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놈을 적고 있는 중이고요. 문장을 읽으면서 적어 그냥 요거를 그대로.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도 돼요. 그럼 이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적은 거야 지금 질문까지. 그런데 지금 몇 차로 나누는 중이야? 3차로 나누려고 하지? 나머지가 몇 차가 되겠어? 2차 이하가 되겠지. 2차 이하가 되겠지. 근데 2차 이하인데 우리는 위에 있는 누구랑 빗대서 요놈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겠어 없겠어? x-를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. 당연히 여기를 뭐라 쓰면 좋겠어? 솔. A 곱하기 X 마이너스 더하기 X 더하기 3. 오케이 이렇게 적었더니 문자 하나밖에 안 남네. 그러지? 다시 말해서 뭐만 집어넣냐? 1만 넣어가지고 아래식 5를 이용하면 되겠네. 1 넣으면 A 플러스 4. 자, 가로를 굳이 안 풀어도 관계는 원리는 없습니다. 그냥 있는 대로 적어주면 돼. 질문에 R3이니까 식을 가로 풀어서 3 넣나 그냥 집어넣는 상관없어. 그냥 집어넣는 게 더 편해. 실은 3 넣었더니 3, 3, 7 나왔다. 실제로 선생님한테 풀려고 하면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. 이거 쓰고 요걸로 A값 구하고 요놈을 보면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. 됐니?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일부러 거의 다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. 지금 뭐 생략한 거 없이 다 적어준 겁니다. 이해되니? 이걸 쓸 수 있어야 이게 문장을 읽으면서 요 문장이 중요한 거야.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해. 이 문장을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. 자,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? 이 나머지가 2차니까 요놈이 x-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놈을 x-2로 나누어서 쓰면 당연히 x 플러스 3이 나머지가 나올 거야. 그리고 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차식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했지. 1차는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을 거니까. 그래서 여기서 F1은 5라는 것은 무조건 이용할 수 있어. F1은 5. A값 구하면 나머지 나오고 R3 마무리 질 수 있다. 어떤 룰인지 알겠니?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는 너희들이 충분히 다 풀 수가 있게 된다. 이 말이 되겠습니다. 됐어요? 너희들이 한번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안 알려준 문제들은 뭐냐면 조작을 합니다. 식의 조작을 해. 식을 어떤 식을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. 엄마는 알겠니? 이해 됐어 안 됐어? 자, 하나 더 풀어봐. 너희들이 몇 번 풀어보면 밑에 거 4번 풀어보면 돼. 8번이겠다. 8번이 아니라 10번? 10번이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. 9번 한번 풀어보고 9번이 좀 더 쉬운 문제. 9번 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인수분해 될 겁니다. x-1, x 플러스 2.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한번 쓰고 암산 바로 때려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. 주어진 식 굳이 안 적어도 돼 이제. 해? 돼? 인수분해 해갖고 적는 게 좋겠지. 쓸 때 손발에 고생을 덜 하려면. 그럼 사실 너희들이 연습이 되면 저기 막주막주를 한 번만 쓰고 인수분해 쓰고 그
그 다음에 집어넣고 암산해서 A값 구하고 끝. 이렇게 될 거라고. 두 줄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.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보다 더 복잡한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흐름이 유사합니다. 뭐이 정도만 적을 줄 알면 여기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자, 똑같은 문제입니다. 약간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해. 79번 뭐 어떤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안 틀렸을 거라고. 틀렸다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럼 위에서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두 번째에서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. 연결됐네. x 마이너스 1이 똑같고 x 마이너스 1로 연결됐지?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는 뭘로 나눠질 거야? 나머지가 2차가 될 거 아니야? 그럼 두 개 중에 누구를 할 거야?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. 지금 위에 거로 쓴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이해되니 지금? 요걸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. 그리고 나서 요 식을 뭘 이용할 거야?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지. 식 하나만 넣으면 되겠지. 다시 말해서 일단 뭘 집어넣으면 돼? F2 집어넣으면 되겠네. A만 안 하면 되니까. 그러지? 2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돼? 2, 7은 14, 11이 되겠고 14, 9가 되겠고 9가 여기다 2를 넣으면 3, 1, 3A 플러스 3가요? 왜 안 떨어지지? 플러스 3. 3 3이 돼서 A가 2가 되겠다 이거지. 그럼 RX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R3을 구할 수 있겠다. 2, 4, 2, 3, 4 이렇게 되네. 4, 4, 16에 20이 떨어지겠다. 그냥 거저야. 보이는 문제.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단순 연산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. 이 식을 좀 생각하면서 적으면 이런 것들이 좀 구조가 쉽게 보인다 이거지. 응? 되니? 요것도 봐봐. 똑같아. 그냥 보여야 돼. px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고 px를 똑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. 그러면 요 식이 보여야 돼. 요 3차 나눴어. 2차. 형태가 똑같잖아 지금. 그럼 요 식을 어떻게 적으라는 소리야? x제곱 플러스 a가 분명
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나머지 bx 플러스 1이 됐을 거라 이거지. 몫은 1이니까. 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.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? 그럼 이해돼서?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눌 때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는 만약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 x 플러스 제곱으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. 굳이 할 필요가 없다. 몫에 대한 이것을. 나머지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. 이런 정도가 되겠지. 됐니? 야, 몫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. 몫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. 그 식을 더 적어가지고 더 관찰을 하면서 봐야 돼요. 됐니? 뭐 이런 문제도 그냥 거져야 지금. x-1이 4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데 fx를 다시 x-제곱으로 나누래. 그렇지? 그럼 요놈만 뭐 하면 돼? 요놈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 플러스 x-1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면 된다 이거지?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x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끝. 나머지는 2x 플러스 3. 구조를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. 좋습니다. 어디까지 질문이 숙제니? 여기 9번까지? 9번까지? 어? 그러면 하나, 둘, 6문제, 12문제, 17문제, 21문제, 25문제. 25문제인데 선생님이 몇 개 풀어줬어요? 진짜 228번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. 지금 뭐만 좀 안 했냐면 항등식에 좀 대입에서 푸는 문제들이 선생님이 이제 안 했어 아직은. 알겠지? 비교법, 대입법에 대한 것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네. 좀 덜 풀었고요. px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고 qx네. 문장이 달라졌어요. 몫을 다시 이걸로 나눴고 q1x 있고 나머지 있고 q1x를 x-에서 나눴고 오케이. 약간 어떤 느낌이냐 연조리법에 대한 느낌이라고. 몫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가로치고 표현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세팅을 다시 해라 이 말이 되겠지. 그러겠지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? 얘를 1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3이다 이거지. 다시 나눴더니 나머지는 1이다 이거지. 다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다 이거지. 그럼 x-1의 세제곱 나누면 어떻게 됐냐 이거지. x-1의 세제곱이야.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야. 그러면 얘는 누구랑 곱해야 돼? 얘를 qx라고 하면 x-1 qx 세제곱 qx x-1 제곱 1 아까 구조를 이해했으면 요거랑 곱할 거고 플러스 1 지금 숫자 1 맞아? 숫자 기분 나빠서 그래. 1 x-1 플러스 3 요걸 보고 이걸 쓸 수 있었냐 이거지. 그러면은 요걸로 나눠도 나머지를 rx라면 rx는 끝났네.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. 이해하고 있으면. 그러지? 몫을 가지고 또 나눴어. 연조롭제법이야. 알겠니? 그럼이야. 얘도 느낌이 거의 같지? F2는 1차로 나눴다는 소리고 x-2의 제곱으로 나눴다. 이거지? 몫과 나머지는 같다 있고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. 이 말이 되겠지? 뭔 말인지 알겠니? 그럼 얘를 쓸 때 봐봐. 이것도 어디다 쓸 건가? 두 번째 나 조건을 쓸 때 fx를 x-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를 같다. 몇 차식이야? 3차식이네. 그럼 몫을 어떻게 쓰겠어? 몫이 몇 차야? 1차. 어떻게 쓰겠어? ax 플러스 b. 조금만 더 생각해봐. 어떻게 쓰면 좋겠어? 그렇지. 몫이 1차는 맞아요. 나머지 1차는 맞아요. 몫과 나머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 쓰면 나머지 그대로 쓸 거야. 몫을 어떻게 써? A x 플러스 1은 왜 나왔지? 이유가 있어?
나머지 같은 거 x 플러스 1하고 뭔 상관이냐고. 위에 2 대입했을 때 어. 나왔다고 해서. 2 대입하면 1이 나왔다고 해서 2 대입해서 1이 나왔단 말은 ax 플러스 1이야? 어떻게 써? 현재 봐봐. 인수가 뭐가 보여? 인수는 아니지만 x-2가 보이잖아. x-2로 정리해야지. 같다. 근데 F는 1 나왔지. 여기다 싹 2를 넣으면 뭐가? B가 1이 됐네. 여기까지 해결됐네. 지금. 그리고 질문이 세제곱으로 나와라니까 x-2의 세제곱 A 남는 거 x-2의 제곱 플러스 A x-2 플러스 1 이것만 남았네 지금. 이것이 있네. 요 나머지 이게 RX니까. 거저요 그냥 거저 그냥 뭐 말이 만점 교육청 게 만점 도전인데 이게 이 정도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. 요게 이해가 되면 지금 선생님 말하는 어떤 식의 표현법 있잖아. 그 표현법에 따라서 풀이가 약간 달라질 것이고 그 표현법을 문제에 맞게 잘 쓰면 손발이 덜 고생스럽다. 식이 눈에 많이 보일 거니까. 이 평상시에 쓸 때 얘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거는 문제 속에서 다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줍니다. 이렇게 써주라고. 됐니? 여기까지 할 거니까 남는 시간 너 알아서 해.